자, 11.6 재보선 공식 선거운동이 어제부터 시작이 됐습니다. 이제 미니 선거가 아니고요. 이제 한동훈 이재명의 대선 전초전, 이재명 조국의 호남 패권 전쟁으로 이제 불리면서 판이 지금 커지고 있습니다. 지금 정치권에서는 여야가 2대 2로 무승부될 거라는 전망이 가장 높긴 한데, 부산 금정구청장, 인천 강화 군수, 여당이 유리하다고 보는데 이제 단일화 여부, 또 여권 같은 경우는 안상수 전 시장 출마로 이제 표가 분산되는 거, 이 변수가 있습니다. 전남 영광 곡성 군수는 뭐 야당이 이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자, 이 이제 투표 결과도 만약에 영광 같은 데서 조국혁신당이 승리를 하게 되면 이재명 대표의 리더십이 큰 타격을 입을 것 같고요. 또 11월에 있을 1심 판결 2개가 있는데 여기에도 또 나비 효과처럼 영향을 끼치지 않을까, 이런 분석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재명 대표는 어제 그 유세를 하면서 이번 선거는 이제 2차 정권 심판이다라고 하면서 정권 심판론을 꺼냈는데, 조국 혁신당을 향해서는 창이 앞을 향해야 되는데 옆으로 찌르면 전쟁이 되겠냐, 이렇게 또 견제를 했습니다. 자, 이거는 어떻게 보십니까? 네, 이 미니 선거라고 지금 말씀을 하셨는데요. 워낙은 노룩 선거로 가져가려 그랬죠. 이재명 대표도 그렇고 한동훈 대표도 그렇고 일부러 외면하는. 그래서 괜히 이것 때문에 그냥 책임론이 불거져서 불똥이 튀는 일이 없도록 그렇게 하길 원했던 거죠. 그래서 이재명 대표도 처음에는 이 선거 자체에 대해서 그렇게 관심을 안 갖는 그런 모습을 보였고, 한동훈 대표 같은 경우에는 공천권 자체를 그냥 아예 그 시도당에 그냥 넘겨주고 중앙당에 개입을 하지 않는 식으로 그냥 넘어가려고 했던 겁니다. 자, 그런데 이제 민주당 같은 경우에는 영광군수 선거에서 이제 비상이 걸린 거죠. 갑자기 이제 조국혁신당 후보가 약진을 하니까 화들짝 놀란 거고, 이거 잘못 내줬다가는 다음번 지방선거 때 완전히 이게 둑이 무너질 수도 있다, 이런 위기감까지 들면서 이재명 대표가 이제 뒤늦게 굉장히 적극적으로 나서는 그런 형국이 된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국민의힘 같은 경우에는 뭐 물론 부산 금정구청장 야권 단일화하면 이제 또 상당히 접전이 예상되기 때문에 그 부분도 우려가 되는데, 사실은 이 한동훈 대표 끝까지 외면하려고 했는데 서울시 교육감 선거가 중간에 끼어들면서 이 판이 또 커져버렸죠. 그러니까 특히 이번 같은 경우 서울시 교육감 이것도 내주면 안 된다는 그런 이제 보수 진영 내에서의 또 그런 또 생각도 많고,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래저래 이제 이게 노력으로 갈 수가 없는 상황이 지금 돼버린 이제 그런 거라는 거고요. 그러다 보니까 사실은 뭐 이재명 대표도 그렇고 한동훈 대표도 그렇고 당 차원에서도 그렇고 사전 준비가 조금 덜 된 상태에서 지금 이 선거에 지금 임하고 있다. 그래서 이재명 대표도 최근에 보니까 이제 당 차원에서 뭐 이런저런 공약들 막 내놓던데 보면 좀 과잉인 그런 그 감이 없잖아 있는 그런 것들 막 던지고 있고, 지금 그런 식으로 좀 전개되고 있는데요. 제가 보건대는 두 대표 모두 약간 좀 상처를 입을 가능성이 높은 선거가 아닌가. 조금 전에 2대2 말씀하셨는데요. 2대2가 아닐 수도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제 한동훈, 이재명, 조국 이제 세 사람인데, 지금 현재 분위기로 보면 누가 정치적 타격을 가장 많이 입을 가능성이 있을까요? 한동훈 대표요. 한동훈 대표. 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글쎄요, 그 이재명 대표가 영광군수 선거에서 지면은 뭐 리더십에 타격을 입는다라는 분석들이 많이 있는데 저는 거기 동의 안 하거든요. 이재명 대표 대선 지고도 리더십에 타격이 버텼잖아요, 사실은. 그래서 어떻게 해서든 버틸 거라 생각해요. 이게 무슨 차이냐면 이재명 대표는 이미 당내 헤게모니가 공고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그냥 넘어갈 수 있는데 한동훈 대표 같은 경우에는 약하잖아요, 이니셔티브가. 그러니까 누구 하나가 지금 꼬투리 잡으려고 계속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선거에서 졌는데 또 윤석열 대통령 책임진다, 뭐 책임론으로 돌리면은 그럼 대표 왜 나왔냐 이럴 줄 알았는데도 이렇게 나올 거기 때문에 타격은 어쨌든 한동훈 대표가 더 클 것이고, 영광군수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8차례 이 군수 선거에서 3번이 무소속으로 당선될 정도로 민주당에 대한 호감이 별로 없는 것이거든요. 거기에다가 호남이 민주당에 지금 가지고 있는 어떤 정서라든가 이런 것들을 보면 지난 지방선거에서도 그랬고 전당대회에서도 그랬고 투표율로 보여주고 있는 게 뭔가 불만이 있는 상황이지 않습니까? 반면에 민주당은 거기에 대해서 경로 변경을 안 한 상황이고, 그래서 많이 위험하긴 한 상황이지만
영광군수 선거 지면은 앞으로 우리가 호남에 좀 더 신경 쓰겠습니다 하고 또 뭘 바꾸면 되기 때문에 실제 이재명 대표의 리더십 타격으로 이어지기는 어려울 것 같다. 그런데 좀 영광에서 3파전이 세게 붙었는데 최근 여론조사를 보면 초박빙이에요. 그러니까 진보당 후보가 30%에 진입을 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예측 불가가 됐습니다. 만약에 진보당 후보가 이기게 되면 어떻게 되나요? 그러니까 이게 중요한 겁니다. 그러니까 누가 가장 크게 타격을 받을 수 있느냐. 적어도 다른 사람에게 탓을 좀 돌릴 수 있는 경우에는 그 타격이 좀 희석됩니다. 그러니까 방금 전에 하은기 전 부대변인이 이야기한 그렇다면 한동훈 대표도 아닌 거죠. 그렇다면 이재명 대표도 아닌 거죠. 왜? 한동훈 대표는 아니 이렇게 지지율이 낮은 상황에서 내가 뭘 어떻게 할 수 있겠습니까? 이해가 가요. 고개가 끄덕여져요. 지금 뭐 김건희 여사 파전까지 있으니까. 그다음에 이재명 대표는 이렇게 이야기하겠죠. 지난번에도 비례투표는 조국혁신당이 더 높지 않았느냐. 그리고 지금 뭐 워낙 우리 정당이 의석수가 많다 보니까 뭐 좀 나눠줘야 된다는 이야기도 나오고 영광에서도 3파전 아니냐. 아니 이거 뭐 우리가 다 차지할 수는 없는 거 아니냐. 그러니까 이게 탓을 돌릴 수도 있거든요. 그 방금 전에 바로 그 이야기를 하잖아요. 이게 창이 앞을 향해야 되는데 옆으로 찌른다. 아이고 조국 대표가 이게 뭐 정말 무섭네요. 끔찍하네요. 근데 잠깐 보십시오. 뭐 진보당이야 이제 인지도가 그렇게 높은 정당은 아니니까. 근데 조국혁신당은 지금 조국 대표도 월세살이, 신장식 의원도 월세살인데 만약에 영광에서 안 되면 누구 탓을 돌리죠? 탓을 돌릴 때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없어요. 그리고 대법원 선고도 예고되고 있고 저는 오히려 탓을 돌릴 수 없는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는 이 재보궐선거의 충격보다는 11월 1심 선고가 나온 이후의 여론이죠. 여론. 호남 여론. 혹시라도 이제 다음 대선에 출마하지 못할 가능성이 재판부의 설명으로 봤을 때 상당히 설득력이 있을 때 이건 2심 3심 가도 어렵겠는데 이러면 이제 이탈을 하는 거지만 저는 가장 큰 타격은 조국 대표라고 봅니다. 왜? 어디 탓을 돌릴 데가 없어요. 그러면은 신장식 의원한테 탓을 돌리고 저는 최선을 다했습니다. 신장식 의원 너무합니다. 이럴까요? 이것도 못하기 때문에 저는 가장 큰 타격은 조국 대표일 것이다. 색다른 분석이네요. 아니 저는 그 이재명 대표가 기본적으로 가장 큰 타격을 입을 것 같긴 해요. 왜냐하면 이재명 대표든 이제 한동훈 대표든 조국 대표든 셋 다 대통령 대권 주자가 되려고 하는 게 목표인데 만약에 영광군수의 선거에서 패배하게 되면 조국 대표가 그냥 단순히 그 선거에서 승리한 지방선거에서 유리한 이니셔티브를 조국혁신당이 가져간다 이걸 넘어서 조국 대표가 대통령 후보감으로도 더 나은 게 아니냐? 이 생각을 그 호남 쪽 도민들한테 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본인의 어떤 대선 구도에 조국 혁신당 대표가 일단은 치고 들어올 수 있고 그리고 지금 그 금정구 선거도 그 만만치 않아요. 예를 들어 지금 단일화가 협의를 했다 그러는데 될지 안 될지 몰라요. 그래도 조국 혁신당이 적어도 민주당보다 표를 더 받거나 단일화에서 승리한다 그러면 조국이 부산 사람이니까 부산 사람으로 하는 그 민주당 승리 방정식 호남 기반으로 PK를 흡수하는 이 방정식의 주인공이 또 조국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는 거기에서도 밀리는. 그러니까 본인의 당장에 뭐 그 지방선거까지 어떤 운영과 관련해서는 큰 타격이 없고 구심력이 없을 수 있어도 이재명 대표가 추구하는 대통령으로 향하는 길에는 결정적인 타격을 입는 거라는 생각입니다. 네, 댓글 좀 소개를 해드립니다. 영광에서 진보당이 비슷하게 지지율 나온다는 게 놀랍다 이런 의견 주셨고요. 진보당 덕분에 민주당이 당선될 것 같다. 표가 분산돼서 이런 의견도 주셨고요. 자, 우당인 민주당의 적을 만들었으니 조국 대표 타격이 제일 클 것 같다. 자, 이재명한테 타격은 오직 재판 결과뿐이다. 우리 하은기 부대변인 평가하고 일치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자, 이 댓글은 의미가 좀 헷갈립니다. 호남에서는 민주당이 당선돼도 레전드고 전설이고 떨어져도 레전드 전설이다. 하은기 대변인 이게 무슨 얘기일까요? 이건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이런 거죠. 네. 되면은 뭐 기존의 그 전통을 이어오는 것이니까 전설이고 지더라도 지는 경우도 있구나. 이게 전설화되는 거죠. 전설에 대한 그렇죠. 해석이 다른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호남에서 되면은 이 지경인데도 불구하고 묻지마 당선시켜준 것이 그렇죠. 레전드인 전설. 거고 그런 지역에서마저 심판을 받으니까 저도 레전드다 뭐 이런 의미 같네요. 근데 저는
진보당 아까 전에 얘기했을 때 그 처음에 보도 보고 이런 좀 불경한 생각을 했는데 진보당이 이기면 사람들이 재밌어 하겠다는 생각을 했어요. 호남의 양당들을 심판하고 진보당이 이기는 이런 그림으로 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호남 선거를 둘러싸고는 제가 몇 주째 여기서 말씀드리는데 호남 분들이 정치적 선택권이 있는 사람들인데 국민의힘을 못 찍는다는 이유로 뭐 조국 혁신당이든 민주당이든 뭐 너무 자기들이 될 것처럼 얘기하는 것 자체가 호남 분들이 되게 기분 나쁘거든요. 사실 조국 혁신당 입장에서도 창을 옆으로 찌르는 게 아니에요. 다른 정당이잖아요. 다른 정당이면 당연히 경쟁해야 되는 것이고 국민의힘이랑 경쟁하는 상황이 아니니까 민주당이랑 경쟁하는데 마치 뭐 호남 사람들은 당연히 표 맡기는 것처럼 민주당에 줘야 하고 뭐 이런 식으로 선거에 임하는 게 영광 지역 유권자들한테도 별로 이제 좋은 이 호감을 얻지는 못할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듭니다. 네. 그런데 지금 금정구청장 선거에 또 변수가 터졌습니다. 방금 전에 기사 난 걸 보면 김성인 민주당 대변인이 최고위원회 종료 후에 기자들에게 단일화 협상 결렬이라고 네. 통보를 했습니다. 네. 그런데 이제 어제까지만 해도 이제 이재명 대표가 단일화하자고 하고 아마 이제 후보 토론회를 거쳐서 적합도 방식으로 여론조사를 하자라는 합의까지 했는데 왜 이 시점에서 대변인이 결렬됐다라고 얘기를 했을까요? 그래서 저는 굳이 결렬됐더라도 이 얘기를 할 필요가 있었을까요? 그러니까 상당히 감정이 안 좋은 거죠. 저는 이해 상충이 됐다고 보는데 일단은 이제 부산 금정구와 관련해서 합의점에 도달하지 못하는 명백한 이유가 있는데 그게 이제 감정의 골까지 이제 깊어진 상황으로 볼 수가 있는 것이고 그 기저에는 저는 이 호남 여론이 깔려 있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분명히 이제 이 부산 지역에도 금정구 지역에도 민주당을 지지하는 지지층들도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영광에서 2파전 3파전이 된다는 것은 그만큼 감정의 골이 깊어진 거예요. 방금 전에 박영국께서 단일하자고 이야기를 했다면서도 이재명 대표가 영광에 대해서는 어떻게 이야기를 했습니까? 창이 앞으로 가는 게 아니라 옆으로 찌른다는 이야기는 뭡니까? 조국 대표가 나를 찌르네요 하는 소리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걸 듣고서 조국 대표나 황 사무총장이나 상당히 좀 강성으로 나오는 게 또 조국 혁신당의 사무총장이거든요. 그러면은 사실상 이것이 그냥 단순히 좀 덮을 수 있는 정도의 내용이 아니라 감정까지 더해지면서 빨리 발표하고 일단락 하자. 이제 발표까지 한 상황이고 오늘 날짜 생각한다면은 더더군다나 이제는 더 단일화 하기는 어려운 지경까지 이르렀다고 봐야 되겠죠. 그러니까요. 그 평론가님, 그러니까 대변인이 최고위원 회의 직후에 기자들에게 굳이 단일화성 결렬 이렇게 하는 거는 사실상 결렬로 봐야 되는 거예요? 아니 벼랑 끝 전술일 수도 있죠. 벼랑 끝 전술. 예, 또 오후에 또 다른 얘기가 들려올 수도 아하. 있습니다. 예, 뭐 보면 단일화 협상 뭐 그동안 우리 많이 봤잖아요. 보다 보면 뭐 중간에 별 얘기들 다 나오는데 뭐 이제 뭐 결론은 이제 지켜봐야 되는 상황이긴 한데 이번 같은 경우에는 저는 그래도 단일화 가능성이 그래도 높지 않나. 그래서 저는 뭐 그 대변인 말에도 불구하고 단일화 소식이 뭐 조만간 들리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속보가 나오기 전에 제가 그 소식 들은 게 10시 57분이거든요. 오늘 바로 방송 들어오기 직전에 들었는데 그러니까 뭐냐면 이런 거예요. 그 단일화를 진행하기로 했는데 여론조사 해가지고 하기로 했지만 조국 혁신당에서 역선택 방지 조항 넣는 건 안 된다 뭐 이런 식으로 또 조건을 추가적으로 걸었나 봐요. 근데 이때까지 단일화 뭐 민주당에서 하는 거 보면 역선택 방지 조항 넣어서 무조건 하는 걸로 했지만 뭐 조국 혁신당에서 추가 조건을 거니까 일단 여기서는 협상 결렬하고 뭐 오늘 토론 같은 것도 뭐 그 기자들이 막 묻더라고요. 그럼 오늘 토론해도 뭐 무산되는 거냐? 그러니까 협상 시한을 다시 잡아야 되는데 아직 거기까지도 안 됐다 해서 그냥 뭐 완전히 결렬됐다기보다는 조국 혁신당에서 뭔가 새로운 조건을 던졌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논의가 다시 뒤따르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서로 간에 신뢰 문제가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KBC가 뭐 오늘 수치를 말씀드린 건 전혀 아니니까요. 이전에도 왜 이 영광 지역에 대한 여론조사를 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그 전에 이 조국 혁신당으로 간 장현 후보가 민주당 경선에 참여 가능성이 높았으면서도 경선 방식이나 이런 이야기가 논의될 때 지난 총선처럼 되는 거 아니냐. 결국은 이걸 납득 못하는 그런 경선 룰을 가지고서 누군가를 특정해놓고 장현 후보를 참여시키는 거 아니겠냐. 그런 것 때문에 민주당이 왜 그러냐면 민주당에는 분명히 이제 조국 혁신당은 조국 대표에 대한 지지도 있는 지역이거든요. 그렇죠. 부산 출신의 대선 후보급 인물이니까. 그러니까 다 열어두자.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이고 민주당에서는 그걸 못 받아들이니까 합의가 안 되는 것이죠. 제가 볼 때는 그러니까 저는 아직은 삿바 싸움 단계라고 봐요. 그러니까 여론조사와 관련한 경선과 관련한 그런 세부 사항을 조율하기 때문에 이거는 그 뭐 확정적이라고 보긴 어려운데 만약 이 내용이 확정적이다, 결국 이제 조금 시간이 지나서 정말 그 경선이 결렬된다 그러면 단일화가 그거는 경선의 예측 가능성이 민주당이 조국 혁신당한테 지는 게 거의 확실하기 때문이에요. 그거를 미리 깔 수는 없는 거예요. 그거 하나밖에는 생각하기가 어렵습니다.